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KNN 라디오 특집 창극 다큐멘터리 하늘 아래 제일 서러운 소리꾼 이화중선. 네 번째 마당, 사랑 사랑 내 사랑이여.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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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내 돈 내 사랑아.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한장 걸어라 걸는 태를 보자. 망긋 웃어라 입속을 보자. 매운 내 사랑아. 서울에서 소리 인생의 절정을 꽃피우던 이화중선은 첫 번째 소리 스승이자 남편인 장득진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을 접고 전북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로 이주한다. 당시 이 지역은 남원군으로 떠돌이 광대와 제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었다. 김문성 음악평론가입니다. 이화중선이 살던 금암리는 그 당시 임실이 아니라 남원이었습니다. 남원군 덕과면 금암리였고 그때 전라선이라는 기차역이 개통이 되는데 31년에 오수역이 생깁니다. 오수라는 것은 신흥 도시인 거예요. 그 즈음에 그 당시 박록주나 김초양이나 서울에서 이미 명성을 구가하던 소리꾼에 비해서는 조금 위치가 아래에 있었던 이화중선에게는 상당한 매력적인 곳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화중선은 함께 소리를 하던 여동생 이중선과 외딴 곳에 살며 장날이면 장터에서 국밥집을 열어 생계를 이었다. 그 당시 그 금암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이화중선과 함께 그 여동생인 이중선을 목격을 많이 했다 그랬는데 두 분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중선은요 언니보다 실은 먼저 예능계에 먼저 데뷔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중선이 이미 소녀 시절에 애기 명창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소리꾼이었습니다. 남원권번에서 상당히 많은 인기가 있었고 이름이 알려졌어요. 동생 이중선 또한 재능 있는 소리꾼으로 후에 두 사람이 자매 명창으로 함께 녹음한 음반이 아직도 전해진다. 이화중선, 이중선 자매가 부르는 남도민요 화초 사거리입니다. 얼마 후 이화중선은 이곳에서 또 한 번의 인연을 만난다. 바로 오수 3대 갑부로 알려진 이재삼이 그 상대였다. 오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미 쪽에도 계속 일을 하셨고요. 이분은 오수에서는 500석지기로 통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500석지기 이재삼을 모르면은 뭐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오수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갖고 계셨고 이 사업, 저 사업 여러 가지를 확정하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이제 예술인들을 좀 후원하기도 하고. 모건대학교 최혜진 교수입니다. 장득진을 잃고 그다음에 오수에서 다시 재기를 노리면서 장터에서 살았을 당시에 다시 후견인이 어쨌든 필요했을 것이다. 이후 밝혀진 호적에 따르면 이재삼은 이화중선을 처로 맞이했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여느 부부들과 비교해 특이한 점이 많았다. 통설령 고개라도 임 따러 갈까 부다. 아따 참
참말로 귀하고 귀한 음성이요. 내 비록 인혁을 부인으로 호적에 올렸지만 여느 안악내면치로 살라고는 안 하겠소. 인혁이 소리꾼으로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치도록 나를 얼마든지 이용하시오. 참말로 이 은혜를 웃기다 갚는단가요. 그래도 법도가 엄중한디 지아비는 지아비지라. 말씀하신 뜻 충분히 받들어 조선 최고의 소리꾼이 되는 것으로 보답할 것이오. 그 오수 지역 이재삼 씨를 기억하는 동네 그 지역 분들은 다 이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화중선이 호적에 처로 올라갔다고 해서 정말 처의 위치, 지위를 가졌던 건지 이거는 저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그 이화중선은 그 이재삼을 통해서 분명히 음악 활동을 하는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면서 우리들이 보통 아는 그런 평범한 가정을 꾸리지 않고 이재삼은 이재삼대로 바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화중선은 이화중선대로 그 이후로 서울에 올라와서 굉장히 바빴거든요. 두 분이 부부로서 이렇게 좀 살 수 있는 그 시간이나 어떤 공간이 좀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삼은 어쩌면 정말 이화중선을 마지막까지 그래도 후원자로서 의리를 지켰던 그런 남편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삼을 만난 후 이화중선의 소리 인생은 다시 뻗어나갔다. 오수를 기반으로 서울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을 재개했다. 당시 판소리계는 남성 명창의 시대가 쇠퇴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김문성 음악평론가입니다. 남성 명창 중심의 판소리판이 처음으로 깨진 게 1931년에 삼여류 명창전이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삼여류 명창전에 나왔던 3명의 여성은 박녹주, 김초양, 박월정 3명의 여성인데 이 공연이 얼마나 쇼킹했냐면은 그동안 판소리 공연은 무조건 남성이 주도하고 남성이 중심이 되고 남성이 주인공이고 그 가운데 여성은 게스트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였다가 여성들만으로 공연이 만들어진 게 31년에 삼여류 명창전이고 이 공연이 3년을 갑니다. 굉장히 히트를 쳤고 대중들로 하여금 5명창, 8명창의 어떤 신화를 깨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돼요. 삼여류 명창전은 1931년 9월 첫 공연이 큰 성공을 거두자 12월 황해도 사리원 공연, 1932년 6월 마지막 공연까지 총 3차례 정기 공연을 이어갔다. 당시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개막 일주일 전부터 비행기를 동원해 광고 전단지가 배포되었고 3차례 공연 모두 매진 사례를 기록했다. 공연 문화의 혁명을 불러온 이 공연은 사실 판소리 창자들이 결성한 단체인 조선음률협회가 콜롬비아 축음기 회사와 공동으로 주최한 기획 공연이었다. 박녹주, 김초양, 박월정 3명의 주인공들은 공연의 성공과 더불어 엄청난 음반 홍보 효과를 누렸다. 이 중 박녹주는 남성 명창들을 능가하는 우렁차고 선굵은 수리성으로 귀명창들의 우상이었다. 또한 이화중선, 임방울과 더불어 가장 많은 판소리 음반 판매고를 올린 스타이기도 했다. 박녹주가 부르는 심청가 중 심청하직 대목입니다. 삼여류 명창전은 여성 음악가들이 당대 사회에서 예술가로 공인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화중선은 선배 세대가 문을 연 여성 명창 전성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활약을 펼친 주인공이었다. 국악음반박물관 노재명 관장입니다. 조선시대 남성 위주의 전승이 됐던 판소리가 이화중선 명창을 기점으로 해서 여성 명창 주도의 판소리로 판도가 바뀌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성기련 교수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판소리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이제 위축되고 남성 명창들 활동하는 명창 자체가 굉장히 줄었는데 여성 명창들이 많이 등장함으로써 판소리 문화가 이제 끊어지지 않고 20세기 후반기까지 이어져 올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김문성 음악평론가입니다. 오명창 위주의 소리판에서 여성의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소리를, 새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외모가 그 당시 활동하던 박록주나 뭐 김소희나 이런 분들에 비하면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었는데 인기는 가장 많으셨던 거죠. 그럼 그게 왜 그랬을까? 바로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대중에 호소할 수 있는 어떤 목소리, 우리 판소리에서는 성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성음 자체가 판소리 정통 쪽에서 보면은 조금은 속화된 그 목소리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지만 그 당시 이제 신물물들이 들어오고 매체라는 것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한 시기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대중들에게 가장 잘 먹히는 호소력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분이 이화중선이었다. 높은 인기를 반영하듯 이 시기 이화중선은 활발한 녹음 활동을 이어갔다. 판소리 음반 외에 1937년 오케판 창극 춘향가, 1941년 봄 오케판 창극 흥보가 등을 녹음했다. 한국음반 아카이브 연구소 배연형 소장입니다. 1930년대 중반쯤에 녹음된 34년 5년 요 무렵에 녹음된 음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콜롬비아에서 녹음했던 춘향전 전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목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렵에 녹음했던 흥보가 한 대목이라든지 그런 대목 들어보면 이화중선의 목이 정말로 박진감 있고 힘 있고 하는 거, 이화중선의 전성기입니다. 그때가. 이화중선이 부르는 수군가중 용왕 탄식하는 대목입니다. (1934년) 이화중선은 조선 성악연구회 창립 멤버로 활동하는 한편 임종원과 대동가극단을 조직해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했다. 대동가극단은 국악계 슈퍼스타들의 집합소였다. 이화중선이 예술감독격이었고 경기도 제인 가문의 대표적인 사업가인 임종원이 단장을 맡았다. 대동가극단은 일제강점기 친일 음악단체들이 생겨나 새롭게 판을 짜는 가운데 활동했다. 그들은 조선 구파 예술인, 즉 국악인을 주축으로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전국에 전파했다. 모건대학교 최혜진 교수입니다. 대동가극단은 거의 이화중선이 세우다시피 한 그런 이제 그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가 임종원이라고 올라가 있는데 그 임종원 선생은 그 임씨 집안이 또 유명한 광대 집안이었어요. 많은 명창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연로하시거나 이럴 즈음이었는데 30년대 말 40년대 초가 되었을 때 이 이화중선이 대동가극단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명창 명인 제인들을 다 섭렵해서 이 대동가극단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있었던 초창기 협률사가 이제 전부 사라지면서 대동가극단에 그 인류 스타들이 다 모였고 지방 순회 공연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만주나 이런 데까지 순회 공연을 많이 다녔다고 해요. 일제의 무자비한 민족 말살 정책은 극에 달해갔다. 그중 가장 큰 희생양이 된 것은 조선의 혼과 어를 노래하는 판소리 명창들이었다. 세상님, 세상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이리 소란이야? 그 김정문 선생님이 지금 순경들한테 잡혀가고 계셔라. 뭐? 김정문 선생님이 왜? 아편을 하셨다는 죄로 순경들이 잡아가둔다 하나요. 이놈들이 우리 선생님을 가만히 점잖게 소리하는 분들을 이렇게 고초를 겪게 하니 참말로 어쩐다냐. 김정문 선생님뿐만이 아니어라.
김녹주, 장판계, 박정문 선생님까지 줄줄이 재판을 한답니다요. 못된 외놈들이 이제 우리 소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하는구나. 이놈들 가슴을 쥐고 원통을 하랴 피를 토하고 가슴을 쥐랴 하늘이시여 불꽃의 천 원숭 이놈들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당시 일제가 자행한 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 소리 무대를 빼앗긴 명창들 중 아편에 빠져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국음반 아카이브 연구소 배연형 소장입니다. 그 연배에 속하는 명창들이 대부분 그렇게 마약으로 많이 말하자면 목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건강도 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잡혀가지고 구치소에 가기도 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일찍 선생보다도 일찍 죽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판소리 오명창 다음 세대가 이화중선이나 김정문이나 장판계나 뭐 박충근이나 이런 그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 세대들이 거의 다 선생보다 먼저 죽거나 아니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는데 현대 판소리는 할아버지에 속하는 송만관 명창이나 오명창 같은 이동백 명창 같은 오명창 세대에서부터 아들 세대로 넘어가서 손자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아들 세대들이 다 그렇게 아편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 이렇게 일찍 죽고 목이 상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바로 손자 세대에 넘어갔어요. 근데 손자 세대로 넘어갔는데 이 손자 세대들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소리를 못 배우고 다 토막소리 배워가지고 소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일제강점기가 갖는 사회적인 어떤 그 비극이랄까?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하죠. 어목한 시대. 이화중선은 생명이 끊어져 가던 조선의 소리를 지키기 위해 대동가극단 운영에 더욱 매진했다. 이화중선이 부르는 춘향가중 이별가입니다. 천지만물 산길저그 뜻정자를 내렸거든 이들 별자를 내지 말거나 이두 글자 내둔 사람은 나를 와생여지 혼수로다 그러나 왕성한 활동을 거듭해가던 1943년 여름, 이화중선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다. 법적 남편이자 후견인이었던 이재삼이 여수에서 비행장 건설 공사를 하던 중 사망한 것이다. 애달프구나 평생 따신 밥상 한 번 차려주진 못하고 이 허망하게 보내는구나. 소리가 왼수지 소리가 병이지 소리가 팔자지. 소리 선생 장득진에 이어 또 한 번 지아비를 잃은 이화중선.
완전한 부부로 살아보지 못했던 안타까운 인연이었던 탓일까. 이 무렵 이화중선의 지독한 상심과 절망은 당시 녹음한 음반을 통해서도 역력히 드러난다.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배연형 소장입니다. 1940년 가까워서 40년쯤에서 녹음한 옥회판, 심청전, 흥보가 전집 이런 데 보면 완전히 목이 안 좋아요. 또 옥회판 춘향전 전집도 보면 목소리가 벌써 윤기가 많이 가셔요. 국악음반박물관 노재명 관장입니다. 1928년도 최초의 이화중선 명창 목소리는 굉장히 싱싱하고 건강한 목소리인데 1930년대 후반부터 43년 녹음 그 사이의 녹음을 보면은 기운도 떨어지고 목소리도 메말라지고 윤기가 없어지고 피폐해졌다. 아이고 언니, 아니 소리가 왜 이렇게 거칠하오? 아 그리고 얼굴이 그게 뭐야? 눈밑이 푹 꺼져서는 어디 많이 아포? 벌써 몇 달이 흘렀건만 상심이 얼마나 컸으면. 아이고 얼굴 상한 것 좀 봐. 여인으로 태어나 단 한 번도 지아비와 알콩달콩 살아보지 못하고 둘이나 남편 먼저 보낸 박복한 과부 얼굴에 어찌 기름이 돌고 꽃이 필까? 박복한 내 팔자를 생각하니 서름이 복받치는구나. 아이고 불쌍한 화중선이 언니. 그 몸으로 어째 일본 공연이나 제대로 가겄어? 음반 녹음에 한국 노무자 위문 공연까지 줄줄이 있는디 타향에서 이화중선이만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기운을 내야지. 걱정 말어. 아니 언니, 이번에는 영 예감이 좋지 않아. 이번에는 가지 말고 좀 쉬어요. 예? 내 목소리 하나에 힘든 징용살이를 견디는 사람들인데 내가 안 가면 상심이 얼마나 크겠냐. 실망을 시켜서는 안 되지. 걱정 마. 잘 다녀올 테니까. 이재삼이 세상을 떠난 후 다음해 1월 이화중선은 임방울과 함께 일본 레코드 회사 음반 취입차 일본으로 건너간다. 두 번째 일본 순회 공연으로 한국 노무자 위문 공연을 겸한 일정이었다. 김문성 음악평론가입니다. 사세보 진수부라는 게 있어요. 그 일본 진수부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 일종의 그 해군 제독부 라고 해서 그 진수부에서는 그 주변에 그 해군들을 위한 어떤 무기들을 만드는 창고들이 많이 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무기 창고 공장에 조선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역자들이 거기에 끌려와서 굉장히 그 많이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일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매번 그렇게 매질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당근도 한 번씩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근책이 뭐냐면 조선의 가수를 데려와서 위문 공연을 한다던가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화중선이 갈 즈음에는 이제 조선의 우리 그 판소리 명창들을 데려다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연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이화중선과 동료들은 위문 공연에 몸을 실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공연 무대가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그나마 해외를 떠돌며 목이 쉬도록 공연이라도 해야 간신히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화중선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일본 노무자 공연에 나선 것만은 아니었다.
남원시립국악단 황희성 부단장입니다. 또 일본 가서도 여러 얘기들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에 끌려갔던 강제징용에 끌려갔던 분들의 자제분들도 많이 돕기도 하고 또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 아마 한 1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 도움받았던 일본에 징용 갔던 분의 자제분이 연락도 취해오기도 했었어요. 저희한테. 타향에서 이화중선의 노래 한 자락에 시름을 푸는 조선인 노무자들을 생각하면 결코 주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이미 이화중선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한없이 밀려드는 고독감을 어쩐단 말이냐.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랑 생활도 힘에 부치기만 하구나. 겁이 나. 너무 두려워.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심신을 어찌할꼬. 아, 이제 그만 편안히 쉬고 싶어. KNN 라디오 특집 창극 다큐멘터리 하늘 아래 제일 서러운 소리꾼 이화중선 내일 저녁 6시 5부 꽃처럼 지다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